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건 무엇일까요? 뭐의 특징이죠? 강수량의 특징이죠. 그럼 강수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강수량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내린 뭐죠? 바로 눈, 그리고 비 등의 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 내리는 게 여름철에는 비가 오고 날이 매우 추운 겨울 같을 때는 눈이 내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한 것을 우리가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도 먼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도가 뭘 나타내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지도를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강수량이 얼마만큼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800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800mm, 여기 표시 보이죠? 800mm 미만은 여기 지금 갈색이고요. 그리고 1800mm 이상은 청록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를 보면 즉 강수량, 비나 눈이 많이 내린 곳은 어디인지, 비나 눈이 적게 내린 곳은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색깔을 잘 보고요. 선생님이 두 가지 미션을 줄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은 어디인지 여러분 디딤 노트에다가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지역은 어디인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걸 찾으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범례를 잘 봐야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도에 표시된 것을 범례라고 하는데 이 예시를 잘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 서귀포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이런 강수 분포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강수량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서귀포가 어디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디딤 영상에서 이야기할 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것을 가로축이라고 하죠. 네, 가로축이 나타내는 건 무엇을 나타내나요? 여러분들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12하고 표시되어 있죠. 월이라고 되어 있죠. 즉 가로축은 몇 월인지 그 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로축은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볼까요? 네, 세로축은 어떤 단위인지가 표시되죠. 0부터 100, 200, 300, 400, 500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밀리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강수량을 나타내고 단위는 밀리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일단 서귀포라는 지역이 1월 달에 강수량이 얼마인지 2월 달에 강수량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1월, 12월 이럴 때는 계절이 언젠가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이럴 때는 계절이 주로 6, 7, 8 이럴 때가 계절이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그래프가 보니까 강수량입니다. 이런 파란색은 나타내는 건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이 언제 많은지 그리고 언제 적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강수량이 있는 달은 몇 월 달인지 그리고 그때 계절은 언제인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는 이 서귀포 말고도 다른 지역에 대한 이 강수량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역의 그래프들을 비교해 보면서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후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후 그래프는 기후 자료를 점, 선, 막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럼 대체로 기온, 자 여기 나오는 세로축이죠. 세로축 기온은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수량 나왔죠? 강수량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기 보면 11월과 12월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표로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고 그 특징도 찾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장의 사진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여러분들 왜 만들까요? 자, 주변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고 있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뭄이 올 때 물이 없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저수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 보이는 건 터도둠집이라고 해서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살펴보면 이 주변에 있는 땅 지대보다, 땅을 지대라고 하는데요, 땅보다 이걸 더 높게 해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만들까요? 네,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털을 주변보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집 털을 돋아서 도둠, 즉 위로 올려 세워서 만든 집이다. 그래서 터도둠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우대기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이런 외벽, 이 안쪽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사진이에요. 보면 안쪽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보이나요? 이 벽이 우대기인 겁니다. 이런 벽들이요. 그럼 이 공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눈이 쌓여버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벽을 만들어서 벽 밖으로 눈이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설피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에 신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눈에 많이 빠지겠죠, 발이. 그런데 그 눈이 발이 눈 속에 파묻혀, 즉 파묻히는 것을 막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피라는 것을 신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사진들의 특징은 모두 다 강수량에 따라서 나타난 그런 생활 모습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고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